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머리 황재화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압류 가처분 많이 들어봅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임시보존처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가압류란 무엇이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압류를 하고 어떤 경우에 가처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저당권. 그 다음에는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각서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죠.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또는 각서 또는 지불각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저당입니다. 제가 친구 아파트 건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저는 친구의 아파트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하다. 임의경매죠?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서, 현금보증, 각서를 받고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 일단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돈을 달라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아파트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여기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권원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는 판결문도 있고 이행권고 결정문, 직업명령 신청서, 조정조서, 화외조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으면 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그러나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각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당권이 아니라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친구를 상대로 돈을 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서 자그마치 6개월이 걸려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비로소 친구 아파트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친구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기 위해 친구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아니, 친구가 불과 한 달 전에 이 아파트를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유자가 이미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자그마치 6개월 걸려도 경매도 신청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법에서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구의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누굽니까? 대머리. 채무자 홍길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채무자에게 돈 500만 원을 이자 몇 프로 변제기일 언제 하고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후일 승소 판결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 신청문을 읽어봅니다. 읽어보고는 말이 되네 하고 가압류 결정을 해도 좋다.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는 등기소에다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라 통지를 합니다. 하면은 등기소에서는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고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등기 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법원에서는 일단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으니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된 걸 보고 나서 그 후에 채무자에게 당시 돈을 갚지 않아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다. 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빨리 해야 되겠죠. 늦게 가압류를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이에 처분하면은. 그래서 빨리 이거를 우리는 신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거를 법원에서는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만약 등기가 되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채무자에게 알려주면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와, 대머리 이놈이 우리 집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빨리 팔아먹자 하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압류 등기 신청을 한 것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이것을 밀행성이라고 그럽니다. 밀행성. 그래서 가압류는 빨리 신속하게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압류 등기가 되는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처분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 가처분을 하는지 혼동을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